우리나라 학생들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거의 일상처럼 유지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공부는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짜증나고 불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죠. 하지만 우린 이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공부는 그냥 단지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웃는 사람처럼 재밌는 것,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공부, 특히 아래 적혀있듯이 나 스스로 하는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착각이 있는데요. 이 착각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사람이 지금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모르냐? 그것은 이제 자신이 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혹은 그것을 모르는지, 즉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렇게 노트가 있고 이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가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이 개념에 익숙해지고 그 결과 자신이 이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 연습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이렇게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까 비슷하게 자신이 외우던 공부하는 부분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아까처럼 자신이 아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집중 연습 착각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세 가지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 학습법은 여러 가지 뇌과학이나 그런 학습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습법에는 동물로 나눠집니다. 일단 맨 아래 단계는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합니다. 이제 개미에서 조금 더 진화된 단계가 되면 이 메뚜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자신이 하는 것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뚜기에서 하나 더 나아간 이 독수리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독수리는 위에 하늘을 날아다니는데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걸 볼 수 있죠. 즉 통찰력을 갖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트가 있는데요. 이 노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계획이 써져 있습니다. 위클리 플랜, 즉 주간 플랜이란 말입니다. 이런 주간 플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냐? 스스로 학습 플랜을 만들음으로써 우리가 세운 계획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공부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지식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든 지식은 모두 연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식 하나하나를 모두 연결시켜가며 공부하면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이제 7가지 학습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법이란 withdraw, 즉 인출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growth mindset, 즉 성장형 마인드셋입니다. 이 성장형 마인드셋이란 이 마인드셋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즉 자신이 성장한다고 믿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자신이 결과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성장 유도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5분 인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5분마다 끊어서 자신이 했던 것을 꺼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계가 있으면 그 중에 15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합니다. 이때 멈춰야 하죠. 이렇게 멈추고 학습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했던 것을 직접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개념과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그럼 노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트는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맨 처음 왼쪽 페이지는 자신이 배운 개념을 정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더하기를 배웠다면 덧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옆에 페이지는 그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적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첫 번째 마인드맵입니다. 이 첫 번째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위에서 봤던 지식을 연결시키는 활동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것의 관련성을 찾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활동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설명하기입니다. 우리가 설명하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좀 더 똑바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기란 학생이 교사에게 설명해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배운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생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뜻하죠. 여섯 번째,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아는지 혹은 그 개념을 모르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만약 틀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틀렸다면 다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재구성 마인드맵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좀 더 확장시켜서 그려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연결된 마인드맵이 있는데요. 이 마인드맵을 이 사람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이 지식과 자신의 지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막 하는 공법이 아니라 이렇게 337 공법을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분해를 만드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연습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공부를 위한 즉 공분해를 말이죠.